기자 선생님들 질문이 얼마나 좀 하지 못하니까 너무 질문이 많이 드는 거니까. 네. 네. 올라가는 거지. 아이고 오랜만에 반갑습니까? 네, 여기다 보고. 여기도 봐주세요. 자, 양쪽. 예. 어제 저녁에 내려와서 이따가 이제 그 민속여관에서 숙식하고. 그러셨구나. 어제 내려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 고위급 회담을 가졌고 이번에 세 번째 고위급 회담을 갔습니다. 깜깜했었습니다. 끝났을 때. 그 고위급 회담을 하러 서울 끝났을 출발할 그랬지. 때. 근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한낮처럼 환하고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있었던 우리 남북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그런 변화가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생각이 올해 또 몇 달 뒤에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지금까지 5개월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해왔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 스스로 그런 평가는 우리보다도 민심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남 회담과 접촉을 위해서 평화의 집에 수시로 많이 드나들고 이번에 오면서 내 평화의 집에 도대체 몇 번이나 가서 회담을 했던가 해보자 보니까 수다하기 때문에 해수를 셀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올 때는 유다른 감정을 안고 경건해지는 마음 속에서 이제 이번에 평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면서 보니까 4월 27일 그때하고 날씨가 방불하고 또 북남 수뇌분들이 채취가 이 곳곳에 스며 있다고 생각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이 장소에서 우리가 그 선언 이행을 위한 첫 회담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잠옷 우리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선언 이행을 위한 직접적 담당자가 우리고 또 선언 이행으로 앞장에서 선도해야 될 우리 북남 당국에 있어서 무엇이 선언 이행을 해서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약간 부족한가 하는 거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남 관계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레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북남 당국은 그 수레를 밀고 나가는 수레바퀴로 우리가 형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수레바퀴가 무엇을 추동력으로 하는가? 윤정기제들은 뭐 연유를 가지고 하는 건데 북남 관계는 어떤 추동력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5월 26일 날 4차 북남 순회 상봉에서 북남 순회분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결의의 한결같은 열망이 빗긴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하자면 서로가 신뢰하고 배려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견해를 나누셨습니다. 신뢰다. 이 표현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배려다. 상대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난 시기 작년도 올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첨예한 동결 국면에 놓였던 북남 관계를 고려해 볼 때 100번, 1000번 지당한 그런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팔뚝만한 자그마한 나무 등골이 큰 수레를 뒤집어 엎는다. 실제로 큰 수레가 뒤집어 엎이지는 않았지만은 전진을 가로막은 그런 나무 등골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5월 16일로 예정되었던 북남 고위급 회담이 그대로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연장되었다가 북남 수뇌분들이 전격적으로 4차 수뇌상봉을 열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올해 연말까지 또 내년도까지 이 회담이 진행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역시 신뢰하고 배려하는 이 마음가짐이 북남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북과 온 결의의 그 소망과 열망과 또 믿음과 기대를 안고 우리가 여기 나온 것만큼 이제 그런 마음, 전명근 장관 선생이 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욕지사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분리선 넘어져서 이제 기자 선생들이 그 줄 질문을 들이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회담 형식 문제입니다. 기자 선생들은 오늘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을 논의하나 또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이 온 결의 지지 찬동은 물론 세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선언 이행을 위한 첫 북남 고위급 회담인 것만큼 공개적으로 기자 선생들이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리와 진리의 대변자이고 기자 선생들이 전리와 진리의 대변자이고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선각자들인 탓에 기자 선생들이 오늘 쭉 다 우리 회담 상황을 보시면 아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이렇게 좋은 결심들이 마련되고 있구나. 실 상황을 그대로 보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그 어떤 불신과 그런 반목과 대결과 충돌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기는 회담을 진행하면 목도리 좀 숙여가지고 쌍방 이 수석 대표 단장들이 목이 좀 숙여가지고 나갔습니다. 허상 그 언쟁을 많이 하느라고. 그러나 지금은 전명근 장관 선생의 얼굴이 보여주다시피 만면에 환한 미소가 지금 어리고 이렇게 보는 눈길도 다 정답고 그렇게 되는 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도 좋은 문제들만이 논의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이행된 공동의 책무를 어떻게 우리가 이행해 나가겠는가 이런 실무적 문제들이 논의되는 것만큼 오늘만은 회담 문화도 좀 개변할 겸 과거하고 결별할 겸 새로운 그 출발을 좀 하는 게 어디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잘 남쪽에 왔었고 그리고 3월 달에는 우리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을 자리가 원래 예정이 돼 있다가 뭐 오늘 6월 1일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뭐 만나지 못한 거는 전명근 장관 선생이 기자 선수들이 있으니까 절대 자기 비판을 하지 마시고 원상 넘어갑시다. 응? 예. 그래서 뭐 우리 남북 회담을 저 나름대로는 많이 한 번씩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었다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지난 4월 27일 그리고 5월 26일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서로 기본적인 의견을 한번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횟수가 많아졌지만은 내용적으로 아주 훌륭해졌습니다. 네. 논의하는 모든 문제점들이 북남 관계 개선, 발전, 이 추동하는 이런 회담으로 명실공히 자기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전 시기에는 회담 뒤끝에 예컨대 비가 온다음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회담 뒤끝에 더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경색 국면에 놓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많아지는 건 맞고 그 내용도 더 충실했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장관 선생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인 것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 내의 집중도가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게 다른 겁니까? 모두 공개적입니다. 투명성을 보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 진정이 회담탁에서 뭐
다르게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기자 선진들이 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뭐나 좋겠습니까? 아까 JTBC 기자 선생이 저한테 엄중한 상황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까? 해서 내가 그거는 전명군 장관 선생한테 문의하라고, 그 장본인 그 철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물어보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고 이미 과거가 됐으니까 앞으로 그걸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나무 둔 거를 우리 활로 이 대로에 갖다 놓는 일이 없도록 하면은 북남강에는 이 빗속도라고 할까? 그런 그 세계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그런 속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차, 4차 순회담이 29일 동안에 2차례 진행됐습니다. 이거는 북남 관계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 실무자들은 뭘 거기서 늦게 하는가? 북남 수뇌분들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거기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 선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뇌분들이 뜻을 받들자 우리가. 수뇌분들은 앞장서서 멀리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뒤따라가지 못하겠나? 걸어서 안 되면 달려가고 달려가서 안 되면 종주모 부르짖기라도 뛰어나가야 된다. 이 뛰어나가는 모습을 온 결의가 보면은 좋아하면 좋아했지 나빠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문화도 좀 갱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좀 해봅시다. 예, 기본적으로 뭐 회담 문화를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좀 두루뭉석한데 예, 이거 원래 해담 장소가 아니면 가부를 좀 부르면족한데 찬송하는 분들 선두시하면 기자 선수들 다 들 거고. 네,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장관 선생 좀 따분하게 만들 것 같으니까 네. 역시 회담이라는 건 타협의 이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합시다 그러면. 네, 제가 어느 양보하는데 다음 부분은 공개를 좀 합시다. 예. 그래서 아니 중간에라도 가능하면 우리 기자분들이 들어온 앞에서 저희가 또 논의하는 거. 그러시는데 양해를 구하고 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1월 9일 날 회담이 예상외로 좀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회담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는 막짝 떠들고 회담장에서 지금 무엇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이런 소리. 이게 결국은 북남 사이에 불신을 조성하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론을 어떻게 선도하는가에 따라서 북남 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아니면은 불신과 반목이 조성되는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자 선생들이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허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해경장을 다 우리가 해담장을 기자 선생들이 다 투시하면은 그런 게 없었구나. 또 누가 설사 불순한 목적에서 그런 걸 추구한다고 해도 제지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전명군 장관 선생이 이 자기 땅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만큼 주인으로서의 좀 체면 봐달라고 저한테 눈빛을 보내기 때문에 제가 수긍하겠습니다.